예, 반갑습니다. 자쿠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하수입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 꽤 많네요. 한 400~500명 되시는 것 같은데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3가지 정도 제가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3가지 정도 준비해왔는데 아마 끝날 때쯤 여러분 3가지 모두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한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갖고 먼저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11월 11일이면 어떤 날이죠? 예, 제가 구체적인 제품명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빼빼로데이죠. 그때 제가 사실 저도 40이 넘었고 사실 그날이 그날인지 잘 모릅니다. 예, 모르고 있었는데 서핑을 하다가 웹 서핑을 하다가 한번 우연히 제가 어떤 빼빼로 안에 10,000원권과 50,000원권 지폐가 돌돌돌 말려져 있는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우연히. 오늘이 빼빼로데이구나.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사실 그날 미리 알지는 못했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졌던 그 이미지를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대로 촬영을 해서 제 아는 지인이나 또는 연락처를 알고 있었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인연이 끊어진 친구들은 아니겠죠. 한 3~4년 정도 또는 2~3년 정도 연락이 잠깐 끊겼던 친구들에게 제가 촬영을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반응이 올지를 미리 미처 모르고 보냈는데 상당히 멋진 반응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30~40명에게 이렇게 보냈더니 이런 빼빼로 선물 받아서 너무 기분 좋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현물로 보낸 것도 아닌데 그 반응을 딱 보다 보니까 실제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그래서 또 그날은 날인 만큼 제가 아내에게 만들어서 한번 빼빼로 포장을 뜯어서 돌을 말아가지고 한번 넣어서 선물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처음에는 집사람에게 아내에게 보내려고 만들다 보니까 마침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저희 회사의 팀장들이 수원 인근의 연수원에서 팀장 연수를 하던 날이었어요. 1박 2일 일정으로. 그래서 직접 내가 빼빼로 안에 10,000원권을 말아서 넣어서 직원들에게, 팀장들에게 가져다 주면 반응이 상당히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빼빼로를 20개를 제가 샀어요. 20개를. 저희 팀장이 한 20명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기 시작한 거예요. 참고로 10,000원권 지폐를 보면 세로로 이렇게 돌돌 말다 보면 의외로 종이가 이게 결이 긴 쪽으로 나 있는 게 아니라 결이 가로 쪽으로 나 있다 보니까 세로로 말다 보면 이게 결 때문에 잘 안 말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찾아낸 방법이 동그란 연필 있죠. 동그란 연필을 안에 넣어서 말기 시작한 거예요. 길이가 빼빼로 꽉 안에 들어가는 길이가 똑같아요. 돈의 크기랑.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에게 다음 날 아침에 일찍
다음날 아침에 밤새도록 말아가지고, 뭐 밤새도록까지는 아니죠. 한 200여 개를 말았으니까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10개씩 넣었으니까 한 200만 원을 인출을 한 거죠. 10만 원씩. 200만 원을 인출을 해서 밤에 말아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연수원으로 가서 인사팀장에게 전달을 하고 왔죠. 참고로 찢으면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면도칼로 살짝 우린 다음에 글루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글루건으로 다시 덮으면 깜쪽같이 한번 열렸다가 닫히는 것이 표시가 전혀 나질 않아요. 제가 아침 한 8시께 가서 전달하고 다시 돌아와서 집에 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런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후 한 2, 3시쯤에 직원들에게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안에 뭐가 있을지를 모르고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 제가 저희 팀장들이든 직원들이든 저는 나름 복지나 복리후생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 편이었지만 과거에 어떤 선물을 줬을 때보다도 그날 좋은 메시지들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처음에 제가 그날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하나의 이미지를 찾아와가지고 그것이 다음날 아침에 집식제 전달까지 되고, 참고로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집에서도 제 아내에게 선물을 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또 엄마들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카톡도 많이 하니까 요즘 엄마들, 그죠? 카톡에 같은 그룹 내에 제한테서 선물 받은 것을 제 아내가 또 포스팅을 한 거예요. 그날 저는 아파트에서 가장 훌륭한 아빠가 된 거예요. 훌륭한 남편이 된 거죠. 그래서 참고로 제 아내에게는 10,000원짜리를 말지 않았고 5만 원권 20장을 말아가지고 선물을 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실 회사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거나 회사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도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작은 것에서 출발해서 좀 더 확장되고 확산되어서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 그러한 경험을 저는 일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지만 그때 사례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던 거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그러면 작년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큰 걸 해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아직 방법은 찾지를 못했어요. 아마 11월 가서 고민을 좀 더 하면 더 좋은 방법들이 또 나오겠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Connecting the Dots라는 표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몇 년도죠? 2000 몇 년도죠? 5년도인가요? 2000년 또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때 가서 세계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첫 번째 얘기했던 내용이 점들의 연결,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서 결국 큰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넣었는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저의 잡이죠.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93년 7월 9일인가요? 7월 어느 날인데, 그때는 제가 부산에서,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 방위를 받고 있을 때 저는 군생활을 방위를 했어요. 그래서 신문을 집에서 한 5-6개를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93년도죠. 3년 어느 날 이런 신문에 광고가 난 걸 봤어요. 정보 검색, 온라인 마켓 리서치라는 표현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온라인 마켓 리서치. 그래서 이런 분야가 있구나. 이런 분야가. 아마
제 기억에 저도 지금 여러분처럼 그 당시 제가 대학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으니까 비슷한 또래였겠죠. 저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찾아보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93년 7월 어느 날 제가 봤던 이 한 쪼가리를 가지고 저는 저녁이 아니죠. 소집 해제인가요? 네, 소집 해제를 하고 이듬해 94년 1월에 앞서 보셨던 온라인 마켓 리서치를 배울 수 있는 회사로 찾아가서 그걸 제가 배웠어요. 4학년 때죠, 그때가. 4학년 때. 그래서, 그러면서 그 전에 그 회사 대표가 신문에서 인터뷰했던 내용들도 보게 되고,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분야가 과연 정말 내가 그동안 찾으려고 했던 그 분야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대학교 2학년, 대학교 2년 또는 3년 또는 4년을 정의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 저는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갈망하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것만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의 4년은, 여러분의 2년은, 여러분의 3년은 훌륭하게 마친 거라는 거죠. 왜냐? 그것을 찾지 못하고 또는 30대가 되었어도 찾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만 찾아내게 되면, 오늘 여러분 성공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많죠. 뭐 열정을 갖고 무엇을 해라, 몰입을 해라,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이 갈망하는, 하고 싶어하는 것을 발견해냈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지 않았는데 몰입할 대상이 없잖아요. 열정을 바칠 대상이 없잖아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저는 사실 저는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그 전에 한번 했던 적도 있고, 또 더 내려가 보니까 저는 제가 6학년 마치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 당시에 DPC-200이라는 컴퓨터, IQ-1000이라는 이름으로 팔렸던 컴퓨터를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사서 공부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돌이켜서 제가 지난 한 28년, 30년을 또 올려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과거에 그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발견을 하게 됐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바치는 것 중요한데요. 간혹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고민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제대로 발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헛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든 그 무엇 하는 것들은 하나의 점들이죠. 그 점들은 커넥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커넥팅이 되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그것이 내가 지금 완전히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또 지나서 느껴질지는 모를지라도 실제는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고 그간의 학습과 배웠던 것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몰입을 하고 열정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하면서 항상 의문이 들 때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걸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 진로가 바뀌게 되면 어쩌지?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든 그것은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40이 되어서 또는 30 중반이 되어서 어느 한 분야에서 깊이 빠져가지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제3자가 봤을 때는 그건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봤을 때는 연결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 세 번째 이야기는 회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대한 얘기도 저는 제가 98년도에 자쿠레라는 서비스가 나왔는데 2005년 5월에 미국의 몬스터닷컴이라는 이제 글로벌 온라인 리크루팅 회사에서 우리를 찾아왔어요. 찾아왔고 한국에 진출하고 싶은데 자코리아와 함께 진출하고 싶다라는 의향을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첫 번째 직장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광고지에 있던 문장을 몇 개 뽑아낸 건데, 그때 저는 경쟁사 분석이나 온라인 마켓 리서치에 대한 관련된 작업을 했다 했잖아요. 그 당시에 작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회사가 과거에 M&A 했던 사례들을 다 분석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한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의 버짓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딜을 이제 결국은 이제 성공을 시켰죠. 성공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 이제 사실 이익은 2005년도로부터 1년 전의 이익은 우리 회사가 비록 한 40억 정도의 이익밖에 안 됐지만, 그 당시에 딜 밸류에이션은 한 1억 달러 정도로 딜 밸류에이션을 했던 거예요. 했는데 그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일과 조금 다른 일을 그전에 했지만 그때 했던 일들의 연장선에서 결과를 만들어냈더라는 거죠.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즉,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누구나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해라라는 말은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간혹 여러분이 고민이 될 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그 고민은 떨쳐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거기에 매몰되어서 뭔가를 성과를 하나하나 쌓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연결이 되어서 좋은 결과로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는 꼭 갖고 여러분이 매사에 정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가운데로 오시겠습니까? 예. 네. 이제부터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떨리시죠? 네. 예. 제가 질문 보니까 굉장히 예. 디테일한 질문들이 와 있습니다. 먼저 예. 드릴 질문이, 대학교 때 캠퍼스 커플인 것처럼 예. 일과 연애를 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할 것은 캠퍼스 커플 해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네. 있었죠. 취업에 도움이 됐습니까? 그 사랑이? 저는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앞서 제 과거에 제가 했던 멘트를 금방 이제 따오셨는데, 저는 여러분이 결혼할 때 보면 흔히 말하는 선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선시장. 아직 모를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많은 것들이 저 한켠 뒤로 물러놓을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꽤 결혼 정년기를 지나서 선을 보거나 해서 만나게 되면 그 외에 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될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이 회사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의 일, 그 분야를 여러분이 찾을 수만 있다면 누군가가 열심히 그 분야를 파고 들어가서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어라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몸에 있는 세포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하나 찾게 되면 몸이 그쪽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비유를 한다면 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사랑도 하시고 취업 준비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디테일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4학년의 류한민 친구 어디 계신가요? 네, 류한민 친구 저기 계시는데요. 네, 보내주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지게 기억에 남는 자소서 그리고 네. 평균적인 스펙을 가진 친구가 있고요. 네. 스펙은 정말 화려하나 자소서는 정말 대충 썼습니다. 네. 어떤 친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소서는 일종의 에세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표현해내는 에세이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여러분 미국에서 대학 들어갈 때 그 에세이를 얼마나 잘 쓰느냐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 여러분이 대학 동안 배워왔던 것들, 그러한 것을 다 담아서 넣은 것이 그게 자소서예요. 그러니까 자소서라는 표현보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의 모습을 글로서 또는 글뿐만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가 요즘 다양하잖아요. 여러분을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그게 담겨진 게 일종의 자소서고,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난 5년 또는 길게는 한 10년에 대한 에세이를 담는 거예요.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 그 속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속에 그 사람이 가져왔던 삶의 가치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미래에 일할 때 자세가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성적 증명서는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에세이 안에 여러분이 지금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전공 분야의 전공 필수나 선택 과목만 따로 뽑아서 평균 성적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평점은 2.9밖에 안 되는데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과목의 점수는 한 10과목 정도 모아보니까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내가 이 분야는 관심이 있어서 마케팅 분야 많이 들었어요. 그쪽은 3.5예요. 자, 그것은 성적 증명서에 담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에세이에 여러분의 자소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어디에 관심이 많고 나의 가치관과 철학은 무엇이고 나의 미래의 자세는 어떨 것이다. 그게 담겨지는 게 자소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자소서 쓸 때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쓰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뭐 꼼꼼한 건 기본이고 네. 어쨌든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완전히 보여줌으로써 나의 생각을 보여줌으로써 나를 꼭 한번 면접 때 보고 싶다. 이 사람은 자소서의 목적은 1차 서류 전형의 목적은 그거예요. 1차 서류 전형은 합격이 아니라 면접 때 나를 꼭 봐주세요. 면접 때 나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필요한 게 1차 전형이기 때문에 자소서의 역할과 기능이 그러하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요. 자소서를 1차 때 서류를 내게 되면 한 500명, 600명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데 그걸 다 읽어보시나요? 아니면 1차 때 그냥 학점, 토익 평균 이런 걸로 걸러내시는지 그게 기업마다 다르죠. 네. 기업마다 다른데 보통 이제 대기업들은 1차 전형만 지원자가 한 1,500, 2,000명 정도 되는 기업들이 많죠. 네. 그 경우에는 1차 전형에서 시스템상으로 한 80% 이상이 일단 걸러집니다. 네. 걸러지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 돼요. 다르다고 봐야 되고, 여러분이 이를테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원자 모두의 자소서를 읽죠. 전 읽는데 또 어떤 기업은 그렇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관되게 기업마다 항상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네.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온 질문이요. 그러면 스펙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기업들은 네. 그럼 대기업을 위해서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성적이 안 좋고 토익 점수가 나쁘기 때문에 휴학을 해서 네. 스펙을 쌓고 다시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많은 질문을 해왔거든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졸업을 하고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대기업에 다시 뭐 경력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이런 공통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400명이 있다고 하면 500명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네. 지금의 답변이 500명 모두에게
뭐 전자와 후자로 나눠볼게요. 전자가 답입니다. 또는 후자가 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개인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은 후자에 더 적합한 사람이구나. 후자로 접근을 해서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이를테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분야를 일찍 찾은 분이에요. 찾았고 그 분야를 꽤 길게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그렇다면 후자에 맞을 수 있어요. 후자가 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전자의 과정을 밟는 게 또 필요할 수가 있어요. 네. 즉, 한 명 한 명마다 그 사람이 지나온 대학 생활을 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답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자, 그것은 여러분이 혼자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여러분이 그 답을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주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졸업했던 선배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분들, 여러분을 아는, 여러분의 과거를 아는 분하고 여러분의 과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그 사람으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분과 만났을 때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닌 제3, 제4의 길이 안내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들으면서 저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성향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선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멘션을 통해서 뭐 김하수 대표님 같은 분들한테 답을 구했는데 만약 지금 있는 친구들이 대표님께 그런 질문을 해온다면 기꺼이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주실 수 가능합니다. 가능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오늘이라도 친구를 맺어서 팔로우 돼서 질문을 한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그리고 같고요. 조금 이제 보충 답변을 드리면 네. 사실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선배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대부분 있으세요. 있는데 그분을 만나러 가는 과정을 실제 실행을 안 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은 거죠. 네. 실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앞서 제 첫 번째 스토리 들었잖아요. 저희 경우도 앞서 첫 번째 이야기 말씀드릴 때 다음 날 아침에 그날 또 직전 날 밤에 실제 하나하나 제가 말아서 가져갔잖아요. 네. 그것도 일종의 작지만 실행의 하나라는 거죠. 그 실행 하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실행이 작은 실행들이 모여져 있는 사람이냐, 그러한 실행들이 모여져 있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행 하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선배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대표님 만나기가 굉장히 부끄러워서 다가가기가 겁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적극성이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는데요. 아마 2학년, 3학년 되는 친구들은 굉장히 궁금해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 회사나 기업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인재상은 그리고 2, 3학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스펙이나 과정들이 무엇인지 질문을 많은 친구들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앞서 제가 커넥팅 더 다츠와 관련된 메시지 하나를 드렸고요. 거기에 하나만 더 보탠다면 저는 매사에 집요함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집요함을 갖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희 직원들에게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것인데, 집요하다라는 것은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잖아요. 뭔가를. 그래서 그러한 훈련과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은 10% 아주 많은 거고요. 5% 상당히 많은 거예요. 1%가 채 안 됩니다. 우리 회사에도 직원이 한 260명 되는데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채 대여섯 명이 안 돼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것, 집요함을 갖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게 저는 조금 더 멀리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이 어느 한 분야에서 여러분 어떤 분야로 일을 하더라도 그 분야의 탑은 한번 되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탑은 되어봐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작은 실행을 하지 않거나 집요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는 더 먼저 그 분야를 여러분이 발견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발견을 하고 작은 실행을 하고 집요함을 가지면 분명히 여러분 의외로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산업에서
한 분야에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무주공산이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비어있는 곳이 많아요. 의외로. 그 비어있는 곳에 여러분의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몇 가지만 갖추면. 네. 자, 이번 질문은 대학교 4학년이 보내준 친구인데 아마 대부분 학생들에 해당되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방대에 다니고 평점이 3점 중반대인 학생입니다. 네. 그런데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데 네. 스펙도 뭐 뛰어나게 없습니다. 포기를 해야 할까요? 라고. 대기업인가요? 아니면 외국계 기업인가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본다면 외국계 기업부터. 외국계 기업의 경우와 대기업의 경우 1차 전형부터 꽤 프로세스가 많이 달라지죠. 네.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대기업보다는 외국계 기업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이라면 저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를 실행에 옮길 수 있고 그 성과를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만들어냈다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징검다리 삼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징검다리 삼을 수 있는 기업들이 한 번에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기업 또는 목표로 하는 펑션, 목표로 하는 기업군, 인더스트리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의 경우도 제가 지금의 이 분야의 일을 하는 데는 사실은 몇 번의 과정을 거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은 대기업보다는 외국계 기업이 좀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려면 물론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그렇죠. 된다는 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언어라든지 언어는 일종의 이제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스킬의 수준이 스킬은 사실은 시간만 많이 들이면 가능한 게 많잖아요. 스킬은. 그래서 그런 스킬들은 적당한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그걸 못 들여가지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 경우는 예외예요. 그죠? 그것은 가능한데 그 다음 시간을 투입해도 가능하지 않는 것, 이미 사전에 정의가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현재 속에는. 그러한 것들은 극복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몇 번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시간을 들여서 가능한 것은 충분히 여러분이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는 거죠. 네. 제가 여기 창원대학교를 지나가다가 그 창원대학교 학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인상적인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이 대부분 지방대라는 서름을 갖고 취업하기를 되게 망설여 한다. 이런 자기네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서. 네. 우리 친구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방대라는 서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 그게 발생이 되냐면 대기업이나 그룹 계열사나 금융권 1차 서류 전형 때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그 기업들이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자합의 총 비율은 전체에서 상당히 작잖아요. 그죠? 한 10%가 채 안 되잖아요. 채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역만 떼놓고 보면 다른 영역에서는 그러한 서름이 발생되지 않는 영역들이 훨씬 많고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충실히 준비하고 실행해내면 충분히 떨쳐질 수 있어요. 다만 소수의 몇 개 기업, 굳이 기업 수로 본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한 300개, 400개 기업, 그죠? 한 조금 더 그룹 계열까지 확장하면 한 5, 600개 기업. 그 기업에 한해서는 그게 적용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고 그 다음 제일 처음에 계속 강조드렸던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든 그것은 나중에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이 열심히 만들어내면 여러분의 진로가 바뀌더라도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감은 절대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큰 말씀해 주신 김한수 대표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